고준 씨는 연기를 어렸을 때부터 꿈이었어요, 그러면? 아니요, 그렇진 않고 어렸을 때는 신부님이 꿈이었었어요. 신부님이요? 성직자? 네네네. 성직자. 왜요? 배우세요? 아니, 왜요가 아니라 웃기려고 하는 건지 뭔지 왜요? 모르겠어. 왜요? 아니, 웃기려고 하는 건지 이유가 모르겠어. 난 이거 있으셨어요? 너무 잘 알아서. 네. 어. 난 이 얘기를 너무 잘 알아서. 존경하는 신부님이 있었을 수도 있고요. 되게 이야기를 잘 알아서. 그러니까 어렸을 때 그 소아일 때 예? 좀 비사회적 성격이 있었어요. 그래서 사회에 잘 못 어울려서 그 방과 후에 이제 오면은 주먹을 항상 이렇게 꽉 쥐고 있더래요. 그래가지고 어머니가 막 피려 그러면 안 내주는 거야, 손을. 그래가지고 이렇게 딱 피면은 사람 머리카락이 손에서 날아가고. 그래가지고 왜인가 했더니 같은 동료 이제 유아원 애들, 뭐 유치원 애들이 말을 걸면 말을 못하게 하려고 막 머리끄댕이 잡아 당기고 핥히고 그래서 못 섞인 거예요, 사회에. 그래가지고 유아기 때부터 전학 가고 유치원 때도 전학 가고 계속 그러다가 다른 이제 학부형들이 반발을 하고 그쵸, 그래서 그쵸. 그래서 어머니가 찾다가 이제 절도 데려가고 교회도 데려가고 다 하다가 성당을 데려갔는데 성당문 그 큰 문을 콱 여는데 파이프 오르간 소리가 들리고 있었어요. 그리고 신부님이 미사를 준비하시느라고 긴 소복에 큰 키에 이렇게 와인잔을 닦고 계셨는데 멋있죠. 그 어린아이한테는 이게 너무 멋있었어요. 그러니까 뭐 종교적 신념이 아니고 그냥 신부님 자체가 너무 멋있어가지고 신부님 또 보고 싶어서 갔는데 갈 때마다 그 성당에 종소리 있잖아요. 거기에 또 매료가 돼가지고 나는 맨날 종을 내가 울리고 싶었던 아이였던 거예요. 그래서 새벽 미사를 매일 먼저 나가서 종을 일찍 나오면 울릴 수 있게 해주셨거든요. 그래가지고 종 울리면서 복사를 하게 되고 복사 활동하면서 복사 대장까지 하고 그리고선 수도원까지 이제 추천받아서 들어가려고 했는데 네. 근데 그 나이대가 딱 사춘기가 올 나이거든요. 그쵸. 그래서 이제 성당 교리 시간에 이제 남자 여자들 섞여서 이제 교리를 배우잖아요. 근데 거기에 있던 여자 학생한테 이성이 눈이 떠진 거예요. 아이고야. 여성이라는 게 아름다운 걸 처음 눈 떴을 때. 딱 이제 되게 이쁘다 뭐 이런 느낌. 사춘기 때니까. 네. 그래서 이제 수녀님하고 신부님한테 제가 혹시 수도원 들어가면 저는 이제 여자를 못 만나요? 그랬더니 못 만난대요. 그래가지고 저 안 하겠습니다. 그렇게 복사를 하고 정말 단순해. 와 대박. 아무튼 그래가지고 교리 시간 끝나고 성당 뒤에서 만나기로 해가지고 이렇게 만났어요. 와. 근데 얼굴은 똑같은데 못 보던 점이 여기 있는 거예요, 여자애가. 있을 수 있죠. 그래서 뭔가 했는데 알고 보니까 일란성 쌍둥이였던 거예요. 그 친구가 장난친다고 다른 아이가 나와가지고 그러니까 반한 사람의 쌍둥이가 온 거예요. 약 올리려고 장난치려고 그래서 또 거기서 크게 상처를 입었죠. 그래서 이제 상처받아서 이성관도 무너지고 종교적 신념도 무너지고 낙동강 오리알에 대해서 죄송한데 정확히 아니, 몇 살 근데 때? 그게 정확히 몇 살 이제 때인지 초등학생 때인 거예요. 고학년 때. 네, 초등학교 고학년. 중학교까지? 세상이 끝난 줄 알았어요. 세상이. 그치 상처지. 그리고 그 신부님 종교적 꿈을 잃고 나서 그냥 방황한 거죠. 그때는 내가 질풍노도의 시기였어요. 중학교 때? 아니, 고등학교 때. 고등학교 때? 그럼 고등학교 방황이 때 길었구나. 네. 그래서 그때 그 학교에서도 이제 얘가 정상적으로 학교를 잘 다녔으면 하는 마음에 이제 저한테 너 학교를 잘 다니려면 뭘 하고 싶니 해서 그림 그리고 싶다 그래가지고 그때. 그때도 수업 시간에 저는 계속 그림을 그리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아까 만화를 그렸다는 게 네. 그때 그러면 만화를. 네. 조그만 스케치북에다 그림을 그 학창 시절 내내 그렸었죠. 그랬는데 이제 꿈이 없었는데 이제 그림을 좋아하니까 이제 부모님한테 그림 안 되겠냐 근데 반대를 하셔서 부모님 반대를 하셔서. 그래서 이제 나는 꿈이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방황을 한 거지. 그러다가 가출을 했어요. 가출을 해가지고 그 돌아다니다가 중앙대학교 졸업 공연 그걸 들었다. 플랜카드를 보고서 그 뮤지컬 공연을 한다고 써있길래 그걸 보고선 중앙대학교를 갔어요. 가가지고 극장의 문을 이렇게 탁 여는데 그 성당 들어갔을 때는 똑같은 기분. 아 진짜. 문 여는 그 큰 문도 그렇고 마침 딱 문을 열었는데 새로운 배우 한 세상이 명이 있는 거야. 극장에서 독백을 하고 있었어요.
신부님이 혼자 그 와인잔 닦고 있던 모습을 디조부가 딱 그런 되는 느낌이었던 거야. 그러더니 모든 관객들이 배우의 연기를 보고 웃고 울고 막 화내고 이걸 보면서 공연도 다 안 봤어요. 도중에 나와가지고 이거다. 그러고선 집을 들어갔어요. 가출을 끝내고. 가출이 미안한데 어느 정도 했어요, 기간이? 한 2주 정도? 꽤 길었네. 네. 근데 그 연극이 아니었으면 더 길어질 수도 있었던 길어졌을 건데 거예요. 맞아. 그래서 가출하고 들어와서 이번에 이제 제가 선택하는 거는 반대하지 말아주십시오. 근데 그게 연기였던 거야. 전 이거 연기를 한번 해보고 싶은데 이게 뭔지 모르겠는데. 그런데 제가 반대하면 또 나갈 것 같으니까 어머님이 반대를 안 하신 거예요, 이번에. 그래서 입시를 3달 남기고 연기를 준비를 해요. 그랬는데 운이 좋게 서울예전 서울예전은 진짜 뭐 몇 년을 준비해도 가기가 힘든 곳인. 아니 저는 이 포인트에서 궁금한 게 2주 동안 집을 나갔다 들어왔을 때 부모님 반응이 어땠어요? 폭발적이셨죠. 아니 그러니까 그게 어떤 폭발이야? 어떤 폭발이야? 이런 폭발이야? 아니면 그냥 그냥 들어왔구나. 저희 집 전화기가 나만 하질 않나. 진짜 그게 다 박살나고. 정말 방황의 시기였군요. 사실 저는 아까 이제 어릴 때 유치원도 자주 옮기고 좀 그때 이제 적응을 잘 못했다고 하셨는데 그게 어떠한 뭐 계기라든지 그런 게 있었나요? 아, 있었죠. 아, 그래요? 있었어요. 그러니까 뭐 지금은 이제 성인이 됐고 뭐 이제 어른이니까 극복을 해서 괜찮은데 제가 기억은 못 하는데 1살도 이전에 화상 환자였었어요. 전신 화상 환자. 맞죠. 아이고. 그 이제 어머니가 저를 우유를 먹이려고 커피포트에다가 이제 우유를 데피셨었대요. 우유팩을 이제 통째로 넣어서. 근데 어머니가 잠깐 자리를 비우신 사이에 이제 커피포트에 이제 전선이 있잖아요. 전기 라인이. 근데 이제 제가 1살도 채 안 된 나이에 빨리 걸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럴 수 있지 좀 빨리. 걷다가 넘어지고 막 이러면서 그 줄을 잡아 당긴 것 같아요. 아유 어떡해. 근데 이제 키가 작으니까 이게 제 키보다 높은 단상 위에다가 안전하게 하셨었는데 일부러 이게 이렇게 쏟아졌으면 상식적으로 제가 얼굴부터 다 화상을 입었어야 되는데 다행히 여기 팔이랑 여기 배 이쪽이 화상을 입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유추하건대 그걸 엎질러 틀어놓고 물이 이제 뜨거운 물이 바닥에 있는데 이제 엎어졌던 것 같다. 그래서 딱 이렇게 된 것 같다. 아이고. 근데 이제 지금은 제가 키가 185가 넘으니까 이렇게 됐는데 그때 조금 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전신 화상 환자였었어요. 큰 일이었구나. 근데 이제 유치원 때부터 이제 사회를 처음 접하고 사람들을 식구 아닌 사람들 만나잖아요. 그때 이제 놀림을 너무 많이 당했던 걸로 기억해요. 상처. 이렇게 너는 괴물이다. 아이들이 봤을 때 너는 왜 우리랑 달라? 외계인이야? 뭐 이랬던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뭐 돌도 맞아본 적도 있고. 그러니까 이제 제 자신을 제가 지켜야 되다 보니까 이제 그쵸, 뭔가 본능적으로. 방어하느라고 막 말 걸어도 막 그러고 그랬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사실 신부님 처음 뵀을 때 왜 좋았냐면 먼저 다가오지 않으셨어요. 그런 이유 때문에. 아무것도 안 하시고 그냥 이렇게 쳐다보고 그냥, 계시고 이렇게 와인잔 닦아주면서 내가 이렇게 보고 있으니까 이렇게 그게 기억나요. 키 크신 분이 이렇게 보고 있어가지고. 그러면서 사회를 좀 몰랐죠. 그리고 어떻게 어울려야 될지. 왜냐면 사람들은 저를 다른 종족으로 보니까. 그러다가 집이 아버지가 전파사를 하시니까 잘 살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그 비디오랑 전축이 집에 있었어요. 레코드가 항상. 큰 거지 그거. 그 당시에. 근데 큰 거. 사람을 안 만나니까
방구석에서 맨날 음악. 듣고. LP 음악 듣고 비디오로 영화를 본 거예요. 내가 주말의 명화, 토요일 명화도 보고 그러면서 사회를 영화 배우의 연기를 보고 배우 터득한 알게 거예요. 된 거예요. 네. 근데 그거를 하리라고는 생각도 못했죠. 어마어마한 존재라고만 생각했으니까 내가 용기를 못 냈는데 그냥 그렇게 방황하고 나서 그 어렸을 때 그 모든 게 상기됐던 것 같아요. 확 올라오면서 그래 나라고 못할 게 뭐가 있어라고 했던 것 같기도 해요. 근데 본인도 사실 힘든 시간을 보냈겠지만 어머님이 죄책감이 네. 너무 크셨겠다. 그러겠다. 그래서 이제 제가 항상 말씀드렸는데 어머님 절대 어머님 탓 아니니까 괜찮아요. 얼굴 안 그런 게 어때요? 아 그럼요 어머니. 됐어. 난 지금 엄마 때문에 훌륭한 배우 됐으니까 전혀 신경 쓰지 말라고 하시는데도 눈물 좀 살짝 훔치셨는데 그치. 네. 아니 근데 뭐 전혀 신경 안 쓰셔도 되고 저는 진짜 어머님 아니었으면 이렇게 되지도 못했고 아 그럼요. 그 라면 봉지에 쌀을 가져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반에서 가장 어려운 친구한테 그걸 줘요. 근데 그걸 제가 계속 받아갔단 말이에요. 진짜. 네. 근데 이상하게 제가 좀 성격이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왜냐면 이걸 가져가면 우리가 좀 쌀 걱정 없이 먹을 수 있잖아요. 쌀밥을 먹을 수 있으니까 전 너무 좋았어요. 근데 집에 딱 가면 저뿐만 아니라 우리 오빠도 그걸 받아요. 쌀부자네. 쌀부자. 그러면 제가 오빠 잘 됐다. 이러면서 우린 두 덩어리다 막 이러면서 되게 좋아했었어요. 근데 이제 어릴 때부터 약간 성격이 좀 이렇게 밖으로 저는 좀 맞아요. 노출을 시켰었어요. 네. 나도 이거 화상을 공개했더니 나은 거야. 그죠? 용기를 내는데 오래 걸린 거지 딱 했더니 나은 거야. 맞아. 그리고 예전에 제가 화상 환자니까 혹시나 이 사람이 나를 싫어할까 봐 눈치를 너무 많이 본 거예요. 그래서 이 트라우마를 못 이겨서 병원을 갔어요. 어머님이랑 수술을 이제 제대로 받아보려고. 근데 병원에 갔는데 한 5세 정도 되는 소녀 여자아이가 흰색 원피스, 예쁜 원피스를 입고 이만한 챙이 달린 모자를 큰 모자. 쓰고 이제 어머님이 이렇게 쓰레기 같은 걸 주면서 저기 휴지통에 버리고 와 했는데 얘가 이렇게 가가지고 휴지통에 이렇게 버리는데 키가 작으니까 그 쓰레기통에 모자챙이 걸린 거예요. 그래서 모자챙이 이렇게 탁 넘어갔는데 전신 화상이라서 머리털이 몇 개 없는 거예요. 아이고. 그때 소녀였어요. 그래서 그거 보고 내 상처가 저 아이에 비해서는 너무 작구나. 그때 좀 생각을 좀 달리하게 됐어요. 이게 좀 안 좋은 마음일 수도 있는데. 근데 중이 얘기를 가끔 술 먹다 들어보면 가끔 그런 생각도 해. 얘 얘기를 가지고 하나의 영화를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했어. 그럼 진짜 영화지. 사실은 그 10세 때 이 얘기를 실제로 영화 시나리오로 써서 그 투자 심사를 봤어요. 네. 근데 거기서 이메일로 연락이 왔어요. 이런 허구의 세계. 진짜 있었던 일을 진짜 했는데. 있는데 그거를 이런 허구라고 얘기한 거야? 그런 허구의 세계로 청소년들을 선동하는 게 야 임사연 누구야? 임사연 누구야? 3대 메이저 배급사에서 이 메일이 왔어요. 그러니까 그것도 믿기지 않은 이야기인 거야. 제가 그 이후에 그 단편 영화를 찍어서 깐느를 갔어요. 감독으로서 갔더니 다시 그 시나리오 달라고 그러니까 달라지지. 달라고 그러더라고. 그래가지고 그때는 내가 화가 났지. 꼬라지가 났지. 나 힘들 땐 안 도와주고 내가 깐느 갔다 오니까 바뀌어? 안 줘! 근데 내가 독립영화제 심사위원을 하고 있거든. 근데 거기 가면 얘가 역사야. 아 진짜요? 대단해. 제가 독립단편 영화를 60편 찍었다는 거 아무도 모르죠. 정말 대단한 거야. 저는 국내 영화제 안 가본 데 없고요. 맞아. 와 그럼 진짜 깐느 영화제는 3번 갔어요. 운이 아니죠. 3번 갔어요. 실력이죠 완전. 나 혼자 어딨어? 근데 이제 그때 당시에는 배우가 연출을 하거나 제작을 흔치 하는 않았어요. 거에서 흔치 않았어요. 맞아. 절대 곱게 안 보고 되게 긍정적 시선을 안 보고 그러면 선배들이 난리를 폈어요. 연기나 똑바로 연기나 해. 네가 잘하라고. 뭐 땅한 거 하고 그래서 맞아. 캐스팅도 안 됐어요. 아 그래서 제가 깐느를 갔을 때도 외신 기자 한국에서 이제 출장 오신 2분이 있으셨는데 빌었어요.
절대 내보내지 말아줘요. 그래서 이렇게 사람들이 모르는구나. 몰라요. 근데 그게 왜 사람들이 몰랐냐? 제 본명이 김준호거든요. 분명히 감독 이름이 김준호예요. 모를 수밖에 없겠네. 고주는 지금 활동명이라서 이게 다른 사람인 줄 아는 거죠. 지금 처음 얘기하는 거예요. 와, 대박. 당신의 식탁에 초대해 보세요. 나도 몰랐던 나를 만나는 시간. 절친 다큐멘터리 4인용 식탁.